네, 갈게요. 자, 얘들아. 오늘 미분계수 더하면서 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개념 디테일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 푸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막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미분계수 정의 써가지고 막 그냥 이런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오랜만에 봤겠지만 충분히 풀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은 그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개념의 디테일을 요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 여기 개념은 진짜 중요해요. 다른 데보다도. 오케이? 잘 봅시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보자. 자, 뭐 증분은 당연히 증가량이에요. 그냥 뭐 x 증가량, y 증가량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델타 x, 델타 y는. 그리고 평균 변화율은 여러분들 지금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혹시 여기 안 써 있으면 써주시고 a, fa, b, fb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이거 안 써 있으면 한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뭐냐면 a, fa, b, fb인데 그게 무조건 여기랑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는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어디 지난다? a, fa랑 b, fb 이렇게 지나는 거야. a, fa, b, fb인데 그거를 여러분들 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a, fa, b, fb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세요. 됐니? 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평균 변화는 결국 x 증가량 뭐야? b에서 a 빼는 거잖아, 그치? b 빼기 a 분의 뭐가 된다? fb 빼기 fa가 된다 해서 기울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델타만큼 같다 이렇게 치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써도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 뺀 게 델타 x가 될 거고 여기 그 다음에 fa 그 다음에 여기는 fa 플러스 델타 x겠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렇게 해서 여기 빼기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x를 뭐라고 치환한다? 보통 h로 치환한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아해서 델타 x랑 h랑 같은 거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은 거기서 뭘 취하면 극한값을 취하면 뭐라고 앞으로? 미분계수예요. 다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뭐다? 미분계수다. 다시 미분계수의 정의 뭐라고 해야 되나? 오케이. 평균 변화율 극한값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어떻게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b 대신에 x로 바꾼 거야.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근데 그게 극한값 되는 거야.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f'a라고 하고요. 요거 이름은 뭐다? 미분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결국 뭐가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리미트. 여기서 설명할게요. 요 그래프 보고. 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즉 여기를 x, a, fx, a, fa로 뒀을 때, 요 길이가 x-a이고, 요 길이가 fx-fa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봤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그러면 x를 어디로 보낸다? a로 보낸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얘를 1로 보낸다는 거, 즉 이 점을 1로 보낸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해. 이 점을 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점이 a, fa야, x, fx야. 그러니까 a야, x야. 고정되어 있는 게. a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니까. 그러니까 얘 고정이고 중요해요. 앞으로 미분계수꼴은 고정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무조건 고정점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거 굉장히 강조드립니다. 고정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가 움직이는 아이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그 기울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점점 x를 어디로 보내면서 x를 a로 보내면서 이 기울기가 점점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오면서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뭐다? f'a다. 그래서 저번이랑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원래는 어떤 문제를 보통 풀었었고 x가 a로 갈 때 fx 어디로 가냐 이거 했었죠. 그러면 얘는 뭐야? 극한값, 즉 y값의 극한값인데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기울기의 극한값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한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것도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게 어떤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좌미분계수에서 이쪽에서 오는 게 좌미분계수. 이렇게 기울기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평균변화의 극한값이 가까이 오는 거야. 기울기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게 똑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도 눈으로 익혀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이 변하는 이 점이, 그러니까 이 동점이, 움직이는 점이 점점 이 A, 고정점으로 가까이 오면서 그 기울기가 어디로 가냐. 이게 좌미분계수고 우미분계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x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변화량을 h라고 캐치를 하면 이거 그냥 a 플러스 h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h니까 여기도 a 플러스 fa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fa 플러스 h에서 뭐를 뺀다? fa를 뺀다. 이렇게 되니까 얘 기울기 뭐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 리미트 분모가 h분의 분자가 얘죠. 그래서 얘 계산했을 때 뭐가 된다? 리미트 뭐가 뭐로 간다. 근데 얘는 어디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x가 a로 간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x-a가 0으로 간다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왜냐면 x가 a로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 x 증가량이 결국 0으로 간다. 이때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도 뭐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면 이렇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우미분계수면 0 플러스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둘 다 뭐가 된다? f'a가 된다. 따라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미분계수 결국 똑같은 말 뭐 있다고요? 미분계수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다? 순간 변화율도 있고 뭐도 있다? 접선의 기울기도 있다. 이 세 개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이거 많이 나오죠? 접선의 기울기 나오면 뭐 3에서 접선의 기울기 나오면 이거 f'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미분계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패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패턴? 여기는 쿵, 짝, 쿵, 짝, 쿵, 짝, 짝이라고 했죠. 그게 무조건 맞춰지는 거고요. 여기도 H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나머지 A가 3개가 있는 이런 형태일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면 여러분들 다르게 패턴했던 거 다 기억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이거 말고 뭐 예전에 다 했었지만 이렇게 나왔었어. 뭐 여기 n 나왔었어. 그럼 여기 어떻게 쓴다고 했어? n분의 m 이거 기억해요? 오케이? 뭐 이런 것도 했었죠. 그쵸? 이런 것도 했었고 뭐 다른 것도 했었죠. 그쵸? 뭐도 했었어? fa 플러스 mh fa 플러스 nh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kh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뭐가 된다? 그럼 얘는 계산하면 그치? 뭐분의 k분의 여기는 m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f 프라임 a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건 언제 쓰는 거였어? 이 밑에 거는. 자, 왜 이건 다르냐면 고정점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고정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만 가능하다? 미분 가능한 함수만.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 뭐 여러분들 적어두고 싶으면 적어도 돼요. 거기다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아마 개념서에는 안 적혀 있을 거라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 두 개 정도만 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에는 뭐 어차피 얘기한 것들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당연히 뭐 여기다 체크하면 되죠. k m 마이너스 플러스 n 해서 m 마이너스 n 이렇게만 포인트 주시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필기해 주세요. 지금 익혀주세요. 필기하면서. 익혔어요? 갑시다. 뭐 여기까지 뭐 다 했었으니까 복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h 말고 델타 x로 나올 수도 있어. 그것도 같은 거예요. 델타 x로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건 같은 거고
그리고 이게 y 증가량이 결국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것도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이런데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니까 미분계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밑으로 넘어가면요. 점연계수, 우면계수예요. 근데 그 점연계수, 우면계수가 있는데 그게 같으면 뭐가 된다?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밑에 거? 지울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거는 당연히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겠죠. 왜냐면 미분계수 정의가 이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미분계수 존재랑 미분 가능은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항상 인지하고 계시고 미분계수 존재랑 미분 가능 같은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꼴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평균 변화일 것, 즉 0분의 0꼴이어야 돼요. 미분계수 꼴은 다른 꼴이 아니에요. 무조건 0분의 0꼴이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A 넣으면 0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 넣으면 0으로 가죠. 그래서 뭐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고정점.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고정점이 있어야만 미분계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가 고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극한값 존재, 즉 자미 우미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를 여러분들 특징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밑에 있는 저 미분 가능하다에 대한 1, 2번 저 많이 했었죠. 연속 좌미 우미 같다. 저걸로 실제로는 할 겁니다. 근데 위에는 특징이고 그다음 플러스 있는 거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계속 하나만 정립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어떤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게 접선의 기울기다. 그거를 한 점에서 한 거죠. x는 a에서. 그러니까 한 점에서 미분 계수를 정의한 거고 그거를 어떤 구간에 속하는 또 여기에서 다 미분 계수가 다 존재한대. 그럼 전부 다 존재하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미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구간에 속하는 x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의역에 속하는 당연히 전부 다 미분 가능하면 그건 미분 가능 함수라 부른다. 그냥 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뭐 내용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쭉 읽고 디테일한 거 이따가 챙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적어 있죠. 요거 일단 기억하세요. 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밑에 있는 두 가지를 익혀주셔야 돼요. 자, 이 밑에는 엄청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익히자. 자, x는 a에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얘들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x는 a에서 뭐다? 연속이다. 두 번째 어때야 된다?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이야. 여러분들 왜 연속이고 좌미우미 같아야 되냐? 첫 번째, 만약에 불연속이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친구는 좌미분계수는 여기 점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가까워지겠죠. 맞아요? 근데 이 기울기는 뭐야? 없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한대 없는 걸로 가까워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울기가 없는 걸로 가까워져. 그러니까 애초에 좌미 우미가 애초에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연속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이면 좌미 우미가 같을 리가 없고 그 미분계수가 애초에 무한대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와요. 여기가 따라왔어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좌면계수 우면계수가 같다. 즉 불연속 함수는 당연히 연속하지 않으면 이것도 말이 안 돼. 근데 연속 함수 중에서는 미분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어떤 거? 그냥 부드러운 함수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미분 불가능한 거 어떤 거다? 쌤이 이거 뭐라고 했어? 뾰족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서는 뭐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여러분 첨점이 뭔지 알아요? 이제 첨이 무슨 뜻이야? 첨이 무슨 뜻이에요? 얘들 첨예하다는 말은 알아? 첨예하다? 알고 있어요? 첨예하다가 뾰족하다요. 이거를 모를 수도 있어서 내가 그냥 뾰족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혹시 모를까봐 여러분들 어휘력이 좋으면 당연히 알겠죠? 좋으면 아니라 원래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첨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얘들아 정리합시다. 연속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뭐다? 부드러운 함수, 즉 뾰족점이 없는 거, 즉 불연속점도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뭐야? 결국 미분 불가능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첫 번째는 불연속점 존재, 두 번째는 뾰족점 존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건 불연속점 존재, 뾰족점 존재. 이렇게 생각해라. 근데 뾰족점은 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뾰족점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친다면 여기 뾰족하다면 내가 좌미분계수는 이렇게 기울기가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렇게 올 거예요. 맞아?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랑 여기랑 같을 리가 없잖아. 그치?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쌤이 디테일한 거를 다 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도함수부터 보자. 도함수 4번도 꺼내주세요. 3, 4번. 도함수는 많이 얘기할 건 없어요. 너무 쉬웠죠. 여기 파트는. 뭐만 생각하면 돼? 정의만 생각하면 돼. 자, 도함수는 여러분들 뜻이 뭐였어? fx를 뭐한 함수다? 미분한 함수다. 뜻이 fx 그냥 미분한 함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결국 f'x라는 거야. f'x는 얘들아 아까 f'a는 정의 이렇게 돼 있었던 거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a 대신에 그냥 x 넣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모든 x에 대해서 다 얘기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하는 거고요. 즉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있고 여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있고 그거를 전부 다 조사해서 그걸 함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게 도함수. 그 다음 도함수 기호는 기억해야죠. f'x도 있고 뭐도 있다? y 프라임도 있고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좀 많이 쓰이죠. 뭐라고 쓰인다? dy, dx. 뭐 y를 이렇게 고치면 뭐 dfx, dx 거고요. 그리고 이건 뜻이 뭐다? y를 d에 대해 x에 대해 미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 미분한다. 그 정도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도함수에 x에 a를 대입한다. a 대입하면 그냥 f'a겠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뭐 많이 얘기할 거 없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미분계수 구하려면 도함수에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그냥 a 대입하면 되죠. 자, 미분법. 여기는 다 쉽죠. 뭐만 기억하면 돼?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뭐다? 0이고요. 그 다음에 x는 미분하면 이것도 1제곱이니까 내려가지고 1 곱하기 x의 0제곱이니까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n을 내린 다음에 x의 n-1제곱 그냥 적분이랑만 구분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 얘들아 요즘 뭐가 없어요? 뭐랑 뭐가 없지? 그치 곱하기 나누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했던 건 실수배 합 곱은 차는 했어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가 없어. 여러분들 이런 성질 했던 거 뭐 있어요? 앞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했었죠.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몇 개 있었어? 5개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연속함수의 성질도 몇 개? 5개 있었죠. 근데 얘는 3개인 거야. 왜? 곱하기 나누기 없어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미분 적분은 곱하기 나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분리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상수 이런 거 미분하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3파이 뭐 x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플러스 뭐 6파이 x 뭐 이런 걸 여러분들 미분한다. 그러면 그냥 3파이로 묶은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미분할 때 그냥 얘만 미분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쉽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상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한 거 양변 여기 지금 더한 거 미분하면 양쪽 둘 다 미분하나 똑같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고 빼기도 분리 가능. 근데 고배 미분법은 따로 기억해라. 이건 매우 중요하죠. 얘들 함수의 고배 미분법 다시 멘트만 기억합시다. 뭐 곱하기 뭐? 미분 곱하기 안미분 더하기 뭐다? 안미분 곱하기 미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형태도 기억하세요. 형태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3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럼 당연히 미분 안미분 안미분 더하기 안미분 미분 안미분 그 다음에 안미분 안미분 미분이겠죠. 그러니까 미분을 맨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 이거 중요하죠. 속미분. 근데 속미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이런 형태면은 n을 뭐 하면서 내리면서 여기 n-를 바꿔주고요. 반드시 안에를 미분 한번 더해서 곱해주신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속미분 나오죠.
저런 거 말고도. 뭐 이런 거야. 그럼 이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 그대로 쓰는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속미분을 해서 6x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요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정도. 네, 요 정도 보고요. 그리고 네, 일단 오늘 좀 하면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제가 내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문제 먼저 합시다. 네, 문제 먼저 가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 있고 네,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서 잘 한번 봐주세요. 네, 필수제 1번 봅시다. 자, 실수 전체에서 뭐가 돼? 미분 가능한 부다항함수. 자, 일단 확인. 실수 전체에서 일단 미분 가능이고요. 그리고 다항함수예요. 사실 뭐 다항함수면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뭐 저 뭐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었지만. 네, F4 구하래. 네, 목표가 F4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첫 번째. 임의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다. 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합시다. 자, 뭐 하면 좋을까? 저 친구는? 뭐 하면 좋을까? 일단은 뭐라고요? 시완 어떤 걸요? 아, 이거를요? 이렇게 GX로?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일단 목표가 F4죠. 그렇죠? 그럼 뭐 넣어볼 생각해? 일단 4를 넣어봐야겠죠. 뭐 되든 안 되든. 4를 넣어보자. 4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왼쪽이 그냥 0 되는 거 아니야? 그죠? F4가 아쉽게도 안 나오죠? 나왔으면 그냥 끝인데. 오른쪽은 뭐가 돼? G4죠? 이렇게 써주면 돼.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근데요. 우리가 밑에를 잠깐 봅시다. 자, 얘들아.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 그게 혹시 보입니까? 어떤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계산하면 G'4가 나올 것 같은 게 보이면 좋거든요. 혹시 보이나요? G'4가? 이게 여러분들 이거 치안에서 하는 거였잖아. 이거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G'4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아, 이 친구는 뭔가 G'4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게 6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G'4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럼 G'4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G'4를 이제 사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뭐 해야 될까? G'4를 사용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미분해야겠죠. 그러니까 양변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4가 나오겠네 생각하면서 양변 미분하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게 보이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양변 미분을 미리 해서 들어갑니다. 미분을 하면 얘들아 곱해져 있어요. 그럼 무슨 미분? 곱미분이잖아. 그럼 무슨 미분? 미분, 안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미분하면 x-4는 1이 되고요. 안 미분하면 fx 되고요. 플러스 안 미분, 미분. 안 미분, 미분. 이거죠.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미분해서 G'(X).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몇 넣으면? 4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4 넣어주시면 F4. 근데 얘는 이제 4 넣으면 사라지죠. 그죠? F4가 뭐가 됐나? G'4가 됐다. 아,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죠. 우리는 F4를 구하는 거네. 근데 F4를 지금 당장 못 구해. G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냥 G'4를 구하는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저기서 그냥 G'4 구하면 끝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전체를 여러분들이 봐서 해석하시면 좋아요. 쌤이 앞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는 것 같지 하시는 분들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제도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를 안 보고 일부만 보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렇게 해석할 줄만 알면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가 보여요. 여러분들 국어도 흐름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 수학도 흐름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이렇게 읽는 거야.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F4 구해야 되는데 4를 넣어봤더니 그럼 G4는 F4를 지금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G'4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G'4를 얻기 위해서는 양변을 미분해서 4를 대입해보면 F4가 나오네. 그게 G'4네. 여기서 G'4 구하면 되겠구나. 끝.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가이드가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자마자 아 이렇게 풀어야겠다가 보이는 거야. 쌤이 그래서 앞으로 너네한테 풀어줄 수 있는 게 새로운 문제를 봐도 풀어줄 수 있는 게 이런 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연습해야 돼 한다는 기보다는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쨌든 G'사 구해야 되니까 이거 뭐 해야 돼요? 변형해야 되잖아. 자, 요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치환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들어. 언제 치환해야 되냐면 n이 이제 위에 있고요. 그리고 얘는 n분의 1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n분의 1이 있어. 즉 우리는 평소에 보던 형태가 아니야. 보통은 원래 h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결정적으로. 왜냐면 얘들아 미분계수는 무조건 무슨 꼴? 뭐분의 뭐 꼴? 0분의 0꼴이에요. 무한대로 갈 수가 없다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목표로 하니까 저 무한대는 애초에 반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n도 여기가 아니라 원래는 밑에 h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도 거꾸로 해서 그냥 원래 h가 있어야 됐을 자리겠죠. 따라서 n분의 1을 뭘로 치환한다? h로 치환한다. 꼭 체크해 주세요. n분의 1을 h로 치환한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문제에서는. 자, n분의 1을 h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n은 뭐겠어? 뒤집고 뒤집으니까 역수하니까 h분의 1이겠죠.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n분의 1이 h니까 얘들아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근데 무한대분의 1이 0으로 가는 건 맞아. 하지만 저는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0이에요? 아니면 0 마이너스예요? 0 플러스예요? 정확하게. 0 플러스예요. 왜냐면 이게 플러스 무한대가 지금 플러스가 생략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0 플러스라고 해주신 게 좋습니다. 서술을 정확하게 하려면.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리미트 h가 어디로 갔을 때? 0 플러스로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로 바뀌겠어요? n이 h분의 1로 바뀌죠. 2 안 뒤집어져요. 여러분들 숫자 안 뒤집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게 h분의 2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실수 많이 나와. 이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냥 n만 내려온다. 그래서 h분의 1로 바뀌는데 2가 여기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여기는 g 뭐가 되는 거야? 4 플러스. 그럼 얘는 5h예요? 5분의 h예요? 5분의 h.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5분의 h. 그러니까 h만 뒤집힌다. 숫자는 가만히 있는다. 여기만 뒤집힌다. 그리고 마이너스 g 4 마이너스 h겠죠.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걸로 만들려면 저 EH를 어디에 옮겨야 돼? 이 친구를 그냥 이 밑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옮깁시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던 꼴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서 문제 풉시다. 얘들아, 이거 한 번에 하는 법 쌤이 얘기했었죠? 한 번에 하는 법으로 먼저 갈게요. 얘들아, 이거 한 번에 하려면 gx가 무슨 함수 해야 된다고? gx가 무슨 함수? 미분가능 함수 써있어 안 써있어 위에? 써있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gx가 미분가능 함수. 자, 공식 들어갑시다. 공식 뭐예요? 몇 분의? 2분의죠. 맞아요? 2분의. 그 다음에 5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맞아? 5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G 프라임 뭐죠? 4죠. 요거 쓰는 거야. 요 공식만 익히면 뭐 바로 풀 수는 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서술형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당연히. 이거 이해되죠? 색깔 좀 바꿔줄까? 네, 5분의 1 여기랑 마이너스 1이랑 2 얘가 들어온 거야. 됐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뭐가 됩니까? 얘는 얘가 5분의 6이죠. 그러면 10분의 6 되는 거야. 그래서 5분의 3 되는 거야. 5분의 3 G 프라임 4. 그 친구가 무엇이 되었다?
6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6이고 따라서 G'사는 몇이고 10 되나요? 따라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정답이 뭐가 되는구나? F4가 10이구나. 끝이 되겠죠. 그래서 푸는 방법 자체는 여러분들 저 가만 잘 해석하시면 밑에 여러분들 익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물론 이제 뒤에 연습 문제는 저거보다 쉬운 문제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얘들아 디테일하게 하는 법도 해야죠. 당연히 첫 번째 방법 이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서술형인데 네, 이렇게 바로 여기서 바로 들어가시면 쟤를 어떻게 추가해야 됩니까? 저 친구는 여기에 뭐를 추가해야 돼? 마이너스 G4 추가해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G4를 플러스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된다? 리미트 h가 뭐로 갔을 때 0 플러스로 갔을 때 그리고 쌤이 요거 얘기 안 했는데 얘들아 이거 0 플러스죠? 그럼 이거 무슨 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죠. 근데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같아야 미분계수 된다고 했죠. 근데 미분계수가 애초에 미분 가능하니까 존재 안 해. 존재하는 거야. 미분 가능하면 미분계수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그 좌미분계수 좌미랑 우미랑 같은데 그게 결국 그냥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 개념 디테일이에요 이게. 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정리하면요. 얘는 2h분의 g 4 플러스 5분의 h 빼기 g4고요. 빼기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2h분의 g 4 플러스 4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4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되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일단 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서술형이면 당연히 원래 여기가 이제 6이다 원래 써야겠죠.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2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뭐 공식 써도 되긴 해요. 5분의 가 있고 1이 있어요. 그럼 이거 공식 쓰면 어떻게 돼?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1 되는 거 보여? 왜냐면 2분의 5분의 1이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해서 10분의 1 10분의 1 G'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천천히 간다면 요거는 뭐로 바꿔야 돼? 10으로 나눠야 이렇게 약분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10분의 1을 곱하는 거죠. 미안해요. 10분의 1을 양쪽에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5분의 1 H로 바꿔야 되니까 5분의 1 H로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서술형 버전. 그래서 어쨌든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들어가려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줘야 될 거고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게 이제 6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는 계산하면 얘랑 다 똑같잖아요. 뭐 이건 당연히 약분해서 그냥 5분의 1 h니까. 그래서 h 똑같고 4 똑같으니까 G'4 나오겠죠. 그 대신에 뭐가 붙었다? 앞에 10분의 1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미분계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쓰면 안 되고 그거를 저기 있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나 전부 다 뭐다? 그냥 미분계수랑 같은 거다. 그래서 별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뭐 식으로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G 프라임 4에다가 10분의 1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G 프라임 4 해서 얘가 이제 6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네, 이거 계산하시면 그냥 쟤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G 프라임 4가 얘도 마찬가지로 뭐 10 나올 거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H4가 10이다. 됐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요. 그러니까 1번은 포인트가 결국 H분의 꼴을 어떻게 하냐고. 2번은 여러분들 미분계수꼴 중에 이제 쿵짝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푸냐. 그냥 그거에 대한 주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 문제를 쭉 보시면 첫 번째 저거는 얘들아 어떤 해석이야 이거는? 이거 뭐죠 얘들아? 우함수죠. 그쵸? Y축 대칭함수. 그쵸? 근데 하나 더 해석이 있는데 F3이나 F-3이랑 똑같다. 이런 게 딱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F3도 있고 F-3도 있잖아. 그거를 F3과 F-3이 똑같다로 딱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저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차피 우함수는 나중에 좀 더 다항함수 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첫 번째에서 확인해야 될 건 지금 전부 다 3이나 -3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해야 될 건 F-3이 F3이다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신 게 좋고 F3이 2네? 그럼 바로 2 나오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3을 미리 대입해서 네,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런 다항함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물론 이제 다항함수니까 뭐 우함수해서 뭐 짝수 차항만 있다 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들아 형태 이거 바꿔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 형태가 -3이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 리미트 x가 -3이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x 플러스 3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x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그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걸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저 친구를 구하려면 분모는 어떻게 바꿔야 돼 일단? 분모는 뭐 해야 돼? 무슨 공식? 합차공식 해야죠. 그죠? 합차공식 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인가 x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바꿔야 돼? 얘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바꾸려면 마이너스를 빼주시면 됩니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fx 네 마이너스 f3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준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랑 같은데 결국 x 마이너스 3이랑 같다며. 그럼 쿵짝꼴 돼야 안 돼? 되잖아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미분 근데 이게 안 되네요. 자, 여기가 안 되죠, 얘들아.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얘를 마이너스 3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거를 그냥 f-3으로 바꿔서 푼다. 이렇게 돼요. 응용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 그래서 뭐 마이너스가 더 붙든 안 붙든 상관없이 저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 이건 뭐 없어졌다. 이 친구 합쳐서 뭐가 됐다? 미분계수꼴이 된 거죠. 그래서 얘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된다?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돼. 곱하기. 남는 것들 다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3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이게 뭐가 된다? 3이 된다. 놓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는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f 프라임 3이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18이 되는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 위에를 인수분해하는 게 좋겠죠? fx 마이너스 2랑 fx 플러스 2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x 플러스 3이에요. 그런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어디만 바꾸면 됩니까?
이 친구는. 네, 이렇게 일단 써주세요. 어디만 변형시켜주면 돼요? 일단 분모는 당연히 공짜꼴이 돼야 돼. x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도 그냥 x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를 둘 중에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2가 뭐래요? f3 아니면 f-3이래. 그럼 2만 바꾸면 되잖아. 그럼 이제 왼쪽 걸 바꿔요? 오른쪽 걸 바꿔요? 왼쪽 거죠. 왜?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f 뭐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3 해야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3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네, 끝났죠. 그러면 요 세 개를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를 뭐로 바꾼다? 리밋 f 프라임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뭐가 됩니까?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f 마이너스 3 플러스 2를 곱해줍니다. 요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알아요 몰라요? 18로 알잖아요. f 마이너스 3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기 2 구했으니까. 그래서 18, 2니까 정답이 뭐가 돼요? 18 곱하기 4니까 72가 되죠. 자,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이런 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거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문제만 좀 추가로 좀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 여기다가 뭘 빼야 될까? XFX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이게 X3이고 X3이잖아요. 그럼 X-3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X가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F3으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F3으로 이렇게 묶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F3을 묶으면서 이거 약분되는 게 딱 보이면 돼요. 어차피 0분의 0꼴이니까 미분계수꼴은.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당연히 뭐가 추가돼? 3F3이 추가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3으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fx 마이너스 f3 나오니까 미분계수꼴 되겠구나. 그래서 한쪽은 약분되고 한쪽은 미분계수꼴 나오는 꼴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는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죠. f3으로 묶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 된다? 3으로 묶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네, 이거 써주세요. x-3분의 fx-f3이다. 이렇게 바꿔서 풀면 돼요. 이런 형태는. 네, 왼쪽 그러면 이제 약분하면서 그냥 f3 되고요. 오른쪽은 쿵짝꼴이죠. 그럼 미분계수 되니까 f'3이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거 구하려면 f3은 몇이라고 돼 있어? 2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f'3은 어떻게 구할까, 저기서? 네, 일부러 이 문제 낸 거거든요. f'3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제 f'-3 나와 있어. f'3을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 f-x가 fx 그리고 이거 알고 있어요. 이 두 개 가지고 f'3을 어떻게 구할까? 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여기 지울게. f 프라임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거 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은 쟤를 그냥 양변 미분해.
양변 미분하면 왼쪽 미분하면 뭐가 돼? f 프라임 마이너스 x잖아. 근데 이거 속미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뭐 곱하기 뭐가 돼? 마이너스 1,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지겠지? 속미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가 돼? 오른쪽은 그냥 f 프라임 x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뭐가 된다? f 프라임 3이 된다. 즉 얘가 18이었으니까 f 프라임 3이 뭐구나? 마이너스 18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난이도가 높아지면 충분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그림을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저게 무슨 함수라고요? 우함수죠. 우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잖아. 아무거나 그래요. y축 대칭 뭐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반대로 그려야겠다. 뭐 이렇게 그리면 내가 이게 y축이잖아요. 그러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3에서의. 그러니까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3이다. 근데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정확하게 어때? 대칭이니까. 반대지 않겠어? 그러니까 f' 마이너스 3이랑 f3이랑 어떻다? 반대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8이 이게 그냥 18이면 얘가 마이너스 18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이런 생각 방법도 있다. 근데 첫 번째가 좀 더 정석적이긴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번. 자, 3번은요. 지금 3번까지 다 미분계수 형태잖아. 여러분들이 미분계수 형태를 어떤 식으로 푸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3번 갈게요. 뭐 적고 있어 아직? 자, 3번 갑시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얘는 다함수가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 그치? 그래서 이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 형태는 어떻게 변형해야 되죠? 여기다가 뭐 해야 돼? 강제로 뭔가를 빼고 더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뭘 빼야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처럼 맞춰달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어쨌든 아까도 뒤에 기준을 맞췄으니까 얘도 뒤에 맞추고 앞에만 뭔가 계산하면 돼. 그럼 여기 H 있고 FOH 있으면 뭐를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FOH가 있고 F0을 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미분계수를 만들려면 이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OH 이렇게 있어. 그럼 뒤에 못 빼야 돼. 당연히 F0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두 번째 생각은 이 OH 대신에 0 플러스 OH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미분계수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F0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뭐 한다? FOH니까 F0을 빼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만 봤을 때.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앞에만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만 봤을 때. 그래서 이 뒤에 걸로 묶으니까 이제 G0으로 또 묶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니? 그럼 다시 더하면 되죠. 뭘 더해? 이 친구 더해요. 플러스. 뭐가 된다? F0으로 G형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묶여 안 묶여? 이번엔 묶이죠? F형으로.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무엇이 된다? H가 0으로 갈 때 H가 자, 그러면 왼쪽은 뭐가 됩니까? H분의 뭐가 된다? G형으로 묶으니 FOH 마이너스 F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G형으로 묶는다.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죠?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나는 0 플러스가 더 편해 라고 하시면 얘들아 여기 H니까 암묵적으로 뭐 숨어 있다고? H니까 여기 0이니까 여기 0 숨어 있을 거다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요. 근데 사실 이 방법도 있고요. 나는 이거 좀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면 H0, 뭐 H-0
OH-0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거는. 네. 근데 H니까 H를 추천드려요. 눈에 더 그게 더 잘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뭐가 되나? F 0에다가 F 0으로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남은 게 G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G0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당연히 H 앞에 뭐가 숨어 있을 거다? 0이니까 0이 숨어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게 20이다. 네.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왼쪽은 계산 어떻게 해요? 아직 쓰고 있나? 네, 써주세요 일단. 왼쪽은 얘들아 계산 어떻게 해? 이 친구는? 여기가 뭐죠? 바로 계산돼 이거? 1분의 5니까 5 F 프라임 여기 0이니까 0 이렇게 쓰면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뺀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G 프라임 0이요. 아 근데 쌤이 요거 잘못 썼네요.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분계수만 보면 그런 건데 여기 G형 남아있죠? 그러니까 G형도 써야 돼요. G형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F형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F형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서 F형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5 G 프라임형 이렇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네, 이렇게 써주세요.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죠. 이 친구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5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20이니까 5로 묶으면 얘가 되겠죠. F 프라임 0 G0 더하기 F0 G 프라임 얘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5 나오는.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무슨 꼴이랑 비슷하죠? 뭐 한 거랑 비슷하지? 곱 미분한 거랑 비슷하죠. 뭘 미분한 거야? fxgx 미분한 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뭐의 미분계수? 여기 써 있을 거야. fxgx의 0에서의 미분계수죠. 맞아? 그거는 뭐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f 프라임 x gx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 한 다음에 몇 대입하는 거야? 0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제 0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것보다 그냥 4가 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4.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뭐 4번 쉬우니까 빠르게 갈게요. 4번은 그냥 요거는 뭐 하면 풀리죠? 이 친구는? 기억나나요 이거? 이거 아예 방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얘는 너무 차수가 높으면 뭐 해라? 그냥 치환해라. 그래서 분자를 뭘로 치환해라? fx로 치환해라.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분자를 뭐로 치환하자? fx로 치환하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무슨 꼴이야? 항상 리미트가 있으면 뭐 하자?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0으로 가고요. 따라서 0분의 0꼴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헷갈리나? 여기다가 쓸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그냥 0분의 0꼴 할게요. 0 갔을 때 이것도 0으로 간다. 그러니 얘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0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f-1이 0이다. 여러분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었죠? 이거 언제만 그렇게 쓴다고 했어?
이거 언제만 이렇게 쓴다? fx가 무슨 함수일 때? 무슨 함수일 때? 저번에 얘기했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죠? 원래는 정확하게는. 근데 왜 이렇게 써도 된다고? 연속 함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fx가 연속 함수 쓰시고요. 왜 연속 함수예요, 얘는? 다항함수입니다. 네, 정확한 이유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f-1이 0이니까 강제로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얘는 그냥 x 마이너스로 보면 풍자꼴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된다? 미분계수꼴로 f'-1이 되므로 그냥 이걸 구하는 거죠. f'-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f' x는 57 x 56제곱 플러스 53 x 52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f'-1은 몇이야? 마이너스를 둘 다 플러스잖아. 그래서 57 더하기 53 더하기 1이니까 111 되겠죠. 그래서 111이 정답이다.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죠? 네, 이 정도면. 네, 5번은 얘들아 요거는 fx와 y는 2분의 1 그래프가 있을 때 옳은 거 고르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확인해야 되는 게 a, b가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크대요? a보다 b가 더 크대요. 그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때 f0이 0이니까 0,0을 지나간다는 소리야. 읽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가자. 자, 얘들아 기억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f'a랑 f'b예요. 얘는 f'a, f'b는 결국 미분계수잖아요. 미분계수는 6글자로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확인하죠?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의미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갈게. 그러면 A에서 접선의 기울기, B에서 접선의 기울기 비교했을 때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와 F'B는 뭐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니은 갈게요. 네, 이렇게 돼야 되고. 얘들아, 니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F'A, 즉 접선의 기울기. 거나 하나는 평균 변화율밖에 없어요. 평균 변화를 애들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 다시 한번 하자. 뭐분의 뭐? B-A분의 FB-FA죠. 근데 이거 뜻이 뭐라고 얘들아? 어디랑 어디 두 점 사이 기울기야? A, FA랑 그죠? 그 다음에 B, FB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 그치? 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되잖아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얘네를 다 바꿔주면 돼.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바꾸려면 이 A를 어디로 옮겨야 돼? 이 오른쪽 분모로 옮기면 되지 않아? 맞아요? B를 이 분모로 옮겨야 돼. 그냥 양변에 뭐 나누는 거야? A, B 나누면 되죠? 근데 A, B가 양수, 양수야. 둘 다. 양수죠. 그러니까 맘 놓고 나눠도 되는 거야. 오케이? 음수 나눴으면 부호 반대되니까 해서 A를 밑으로 옮기고 B를 이거 괜찮아요? A를 밑으로 옮기고 B를 밑으로 이렇게 옮기는 아니야 A, B를 나눈 걸로 할까? A, B를 나눈 걸로 합시다. 네. 상관없긴 한데 A, B를 나눠서 갑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됩니까? B분의 FB가 A분의 FA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근데 이거는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해.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무조건 그냥 마이너스 0만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마이너스 0만 무조건 적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0,0이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요거 뜻이 뭐다? 0,0 b, fb 하나만 쓸게요. 2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뭐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가 되고 a,0과 0,0과 a,a 사이의 기울기고. 그래서 그걸 다 체크를 해주세요. 0,0은 여기 있고 a,f는 여기 있고 b, fb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보실 때도 여기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이 기울기는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중에 뭐가 더 크죠? 당연히 B 쪽이 더 크죠. 그래서 B 쪽이 크니까 이거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 괜찮아? 뭐 니은 하고 써주시면 되고요. 디귿은 어떻게 돼 얘들아? 그럼 이건 어떻게 변형해야 돼요? 네. 네. 디귿은 어떻게 변형해야 돼? 얘들아 이게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게 저기 2가 들어있죠. 제가 왜 2가 들어있냐면 저 2분의 1이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저 2분의 1이랑 무조건 비교.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랑 비교할 거거든요. 얘랑 비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2분의 1이랑 비교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 형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b-a분의 저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b-a 필요하니까 a를 1로 넘기고 그 다음에 얘를 1로 넘기면 되고. 그쵸? 그렇게 바꿉시다. 그럼 뭐가 돼요? EFB 마이너스 EFA가 뭐가 된다? B-A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뭐 나누면 돼? 이거 나누면 되죠? B-A. 그러면 요거 나누면 얘들아 양변에 나누면 양수 양수야. 양수죠. 그거 계속 확인해야 돼. 양수니까 안 바뀌어요.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바뀌어요. 그런데 나누면서 1 되는데 여기 이제 2가 있어 버리잖아. 그럼 이 2는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2를 나누면 되죠.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보여? 2분의 1. 괜찮아? 그러니까 요 2를 여러분들 양변에 나눠서 여기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b-a분의 fb-fa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a,fa랑 b,fb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크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 기울기는 2분의 1보다 기울기가 가파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분의 1 기울기는 얘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가파른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네 저쪽이 맞는 거다. 지금 디귿 이해 혹시 안 되는 거 있나요?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괜찮아요? 헷갈리는 거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지금. 확실해? 오케이 넘어갈게요. 6번. 자 여러분들 6번 진짜 많이 나오죠? 별표 쳐주시고요. 여러분들 근데 좀 할 말이 있어요 이게 6번. 근데 잠깐만 6번 너네 이 앞에랑 똑같이 생겼네 식이. 그러니까 3xy제곱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못된 문제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무조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얘들아 이 문제가 나왔다. 이 문제는 이제 fx 플러스 y 뭐 fx, fy 이런 게 껴있는 문제인데 요거는 무조건 여기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1, 2가 들어가든 2, 1이 들어가든 똑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여기가 대칭해야 돼. 대칭식. 그러니까 xy 들어가든 yx 들어가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자리 바뀌어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야 돼. 네, 이거 없애주세요. 네. 이게 애초에 지금 없는 겁니다. 그냥 아예 지워줘도 돼요. 화이트로.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없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얘들아 그리고 이 문제 많이 풀어서 이제 좀 하는 법 익혔나요?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기억나는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어느 정도. 네. 그럼 과방수 이상이니까 제가 쉽게 푸는 법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푸는 법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쉽게 푸는 법은 자, 공식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형태는 무조건 이래야 돼요. 이 형태가 근데 공식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합시다. 일단 공식을 하든 뭘 하든 일단 0부터 넣어야 돼요. 0부터 넣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 하기 전에 0을 넣읍시다. x에 0 넣고 y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F0은? 자, 내가 말할 거 있어요. 니네 맨날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계산 틀려서 모르겠다. 맨날 F0이 마이너스 1이라 쓰거든요.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보이자마자 F0 마이너스 1이나가 아니고 오히려 부호가 반대예요. F0이 1이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실수 좀 많이 하거든요.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F0이 1이다. 여러분들 F형이 마이너스 1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 많이 하는 포인트야. 잡아주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이제 방법 가겠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냐면 F x 플러스 y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만 돼요. 첫 번째 풀이는 이 형태가 아니면 못 풀어요. 이렇게 되는 형태만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여기 있죠. 이게 무조건 일단 x, y 대칭식이 나올 거고요. 따라왔어요? 이 대칭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xy 대칭식인 상태에서 우리는 공식을 씁니다. 자, 공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f'x는 f'0 여기까지는 고정이에요.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면서 공식이 거의 익혀졌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눈치챈 사람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그냥 y 개수 나옵니다. 뭐라고요? y의 개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여기는 무조건이야. 100%. 대신 얘들아 언제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나 이런 거 바뀌거나 곱하기로 바뀌면 그건 안 돼요. 이때만 된다 해서 y의 개수. 괜찮아요? 이게 그냥 팁이에요. 너무 쉽죠? 이 팁 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f'x가 뭐가 되는 거야? f'0 더하기 뭐야? 빼기 2x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객관식에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괜찮아? 그 f'0 몇이에요? 저기 f'3 있죠? 맞아? 그럼 그걸로 계산하면 f'3은 f'0 빼기 6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2라고 돼 있으니까 f'0이 몇이 돼요? 8이 되겠죠, 그쵸? 괜찮아? 뭐 객관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f'0이 8이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된다? 8이 되겠죠? 따라서 f'8이 x가 f'0 빼기 2x인데 그게 이제 8이다. 8 이렇게 되겠죠. 8 빼기 2x다. 그럼 8 빼기 2x니까 정답 f'1이 뭐가 된다? 6 이렇게 되겠죠. 끝. 그래서 푸는데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요거는 금방 풀을 거예요. 많이 적응되면.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하는 방법은 뭐야? 서술형 하는 방법은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가 평소 푸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알려드릴 거죠. 자, 서술형.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넘겨야겠죠. fx 플러스 y 하고 fx를 넘겨주시고. 근데 넘긴다는 표현보다는 fx를 강제로 양변에 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fy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랑 같이 써야 되냐면 상수항이랑 얘랑 같이 써야 돼요. 상수항이랑 같이 쓰시고 남는 걸 쓰세요. 상수항을 여기다 쓴다. 기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가 뭐 나눠야 돼? y 나눠야 되죠. 그러면서 양변에 똑같이 y가 0으로 갑니다. 그래야 미분계수 꼴 만들 수 있다.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질릴 정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여기 포인트 뭐라고요? 상수항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상수항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이 쓴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자, 갈게요. 왼쪽은 뭐가 돼, 이거는? y니까 xx, f'x겠죠, 그쵸?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f0이 1이자. 그러면 얘를 뭐로 봐야 돼? f0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f0을 뺀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서 여기 0을 강제로 빼면 흠자 꼴이 돼. 이게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된다? f'0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는요. 잘 봐요. 1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y가 하나가 약분이 되니까 y의 1제곱의 개수가 답이 되는 거야. 이유가 그거야. 근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근데 쌤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에 3x 제곱 y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 될 수도 있잖아. y 제곱. 그럼 y 제곱이 나오면 얘들아 이거 y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약분 하나 되고 y 하나 남아 안 남아? 남죠. 그럼 0으로 가면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러니까 y의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거 씁시다. y의 1제곱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y의 2제곱부터는 다 날리는 거야. y의 1제곱 개수 다 써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1제곱만 되는 거야. 2제곱부터는 그냥 다 날아. y 1제곱의 개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똑같이 하시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풀인데 왜 소개를 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익숙해졌으니까 편하잖아. 근데 왜 소개하냐면 여러분들 저런 거 변형됐을 때 풀기 어렵죠. 막 마이너스가 있거나 아니면 뭐 FI가 그냥 곱해지거나. 그런데 이걸로 풀릴 수 있어요. 풀릴 수 있는데 잘 안 보이다면 이 세 번째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식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풀이가 전혀 아닐 거야. 자, 이거를요. 해석하는 거야. 이거 아까 없다고 했죠. 얘들아,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가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입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들아, 저 실수라는 건 상수로 생각해도 돼요. 그죠? 멈춰있는 수로. 3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4를 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멈춰있는 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변수를 생각해도 되죠. 왜냐면 내가 뭘 넣든 변하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맞아? 그래서 너네가 맘대로 써도 되는 거야. 상수로든 변수로든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잘 봐. 이거를 f x랑 y 중에 이거를 이렇게 먼저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그거 먼저 할게. 그거는 똑같아요. 그 F0이 뭐냐? F0이 몇 나왔지? 1인가? 이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하고 하는 거야. 세 번째도.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봐요. 자, 이 중에서 뭐를 못 취급할 거냐면 일단 식을 한번 써놓고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일단 쓰고요. x를 오히려 반대로 x를 상수 취급해주고요. 지금 한 상태에서 y에 대해 미분해주세요. 다시 뭐라고? y에 대해 미분.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아예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도 되는데 반대로 하면 좀 헷갈릴 거라서 그냥 아예 고정하세요. x를 상수 취급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상수인 거고 지금은 y가 변수인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여기가 따라왔어요? 그럼 얘들아 x를 상수 취급. 이거는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f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근데 얘들아 안에 미분하면 속미분이잖아. 근데 이거 숫자라고 생각하면 3 같은 아이잖아. 이거는 x 같은 아이잖아. 이거 미분하면 그냥 1 되죠. 그래서 나오는 거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나오는 게 있으면 내보내야 돼요. 오케이? 그 속미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속미분 할 게 없다. 그냥 곱하기 1이다. 그 상태에서 속미분 해봤자. 자, 그러면 여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이거 상수래. 얘들아 상수 들어간 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되죠. 이게 지금 상수 취급을 잠깐 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0이에요. 미분하면. 따라왔어요? 얘는 뭐가 돼요? f 프라임 y겠죠. 따라왔어요? 그 다음 얘들아 뭐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y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오케이? 그럼 이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변수니까 이게 상수인 거야. 그럼 이거 1제곱 사라지고 그냥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상수만 내려오니까. 변수가 이러면.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사라지겠죠. 이것만 이해가 잘 되시면 좀 어렵긴 해요. 이것만 이해가 잘 되시면 이 상태에서 y에 대해서 미분했죠.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y에 0 대입합니다. y 0 대입하면 뭐가 돼? f 프라임 x가 뭐가 된다? f 프라임 0 마이너스 2x 똑같아져. 신기하게도 똑같아집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웠는데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앞으로 볼 거잖아. 시험 문제 여러분들 내가 간단하게 쭉 봤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 저걸로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이걸로 안 풀리는 게 있어. 이걸로만 풀리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가 주시면 복잡한 게 나왔어. 그럼 이거 떠올리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태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쓴다? 형태가 복잡할 때. 때 써주시면 아주 굿입니다. 하면은 편해져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팁으로 좀 알아가세요. 그래서 요것도 팁. 그러니까 쌤이 드리는 팁이 두 가지야. 첫 번째 풀이랑 세 번째 풀이가 팁인데 첫 번째 풀이는 바로 그냥 외워서 가는 거. 세 번째 풀이는 저렇게 하나를 상수로 가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그 변수에다 0 넣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EX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곱해진다든지 이러면 좀 편해집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7번. 자, 다음 식이 뭘로 나눠 떨어지는데? 혹시 이거 질문할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좀 어렵긴 해요. 저런 미분 안 해봤기 때문에. 7번은 이거는 해봤죠.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나눠 떨어질 때니까 식만 세우면 됩니다. 식 세워봅시다. 다음 식을 얘로 나눠 떨어질 때 얘들아 어떻게 세우면 돼? 얘에서 얘를 나눈다니까 뭐로 식 세운다? x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이 뭐랑 같다? 그냥 얘랑 같다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로 나눴으니까 몫이 뭐고 qx고 나머지가 뭐고 rx인데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몇? 0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다시 한번 쓸게요. 우리가 얘 a랑 b라고 둘 때 a에서 b를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할 때 우리는 A는 B, Q 플러스 R꼴로 쓴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1학년 때 했던 건데. 네, 가겠습니다. 얘들아, 1학년 때 사실 했던 거긴 한데 나머지 정리 때. 이때는 여러분들 일단 QX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안 하는 상황이에요? 안 하는 상황이잖아. MN 필요하니까. 그러면 여기 일단 X에 몇 넣어야겠어? N 넣어야겠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 얘들아, X에 N 넣었어.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서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제곱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미분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미분 안 해도 풀리긴 합니다. 미분 안 해도 n 제곱이잖아요. 그 n으로 그냥 둘이 제곱 두 번 해도 풀리긴 해요. 그게 보이면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미분 문제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n 대입하면 뭐가 된다? n 세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m이고요. 얘가 이제 0이겠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양변 미분한다. 자, 왼쪽 미분하면 뭐가 되고? 3 x제곱 마이너스 6 되고요. 오른쪽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곱미분해야 돼요. 곱미분. 얘들아 곱미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곱미분 공식이 뭐라고 해? 처음에 뭐다? 미분 안 미분이다. 자, 미분 안 미분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2x-n의 1제곱인데 안에 거 속미분해서 곱하기 1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안 미분 내려오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안 미분 미분이니까 가만히 있고 제곱 그 다음에 미분하면 g'(x).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도 숫자 있으면 미분해야 돼요. 그 다른 식이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얘도 n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사라집니다. 즉 하나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제곱이 있으면 미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사라져요. 이 x-n이. 제곱이 있으면 미분해도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n을 똑같이 대입해도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오른쪽이. 그래서 대입합시다. x에 n 대입하면 뭐가 돼요? 얘도? 3n 제곱 마이너스 6이 뭐가 된다? 0이 되죠. 왜? n 넣고 n 넣으면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계산하고 나서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면 n제곱이 이제 2가 되니까 n이 뭐 아니면 뭐다?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안 되는 거 있나요? 실수. 안 되는 거. 0보다 크다 있네요. 그래서 0보다 크니까 얘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n이 루트 2예요. 그걸 여기다가 넣어. 저기다 넣으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 루트 2를 여기다가 넣는다.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자, 루트 2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쟤는 루트 2의 세제곱 몇이에요? 2루트 2 되는 거 보이시죠? 2루트 2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루트 2가 플러스 m이 뭐가 된다? 0이 되니 m이 뭐가 된다? 4루트 m이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4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더하는 거야? 5루트인가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거든요. 잘 들으세요. 근데 저는 저 문제를 봤을 때 이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사실 끝나긴 해요. 바로 끝나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들어요. 이걸 그냥 fx로 생각하자. 너네 fx가 얘로 그러니까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fx가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예상해 본다면 f'x는 분명히 미분 안 미분 n 말고 a라고 해볼게요. 네, 뭐 똑같긴 한데 이걸로 해볼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뭐 미분 그대로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된 다음에 미분한다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되죠. 따라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함수가 중근을 가지잖아. 그걸로 그러면 fa가 0이면서 f'a가 0이고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함수값이 0이고 미분한 게 0이야. 그러면 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이게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에서 만약에 f3이 0이다가 나오고 f'3이 0이다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fx가 뭐구나. x-3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실전에서. 특히 난이도 있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꼭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아주 다이렉트한 관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 얘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러니까 얘를 이 중간에 쓸게요.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fx가 뭐가 된다?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정도 기억하세요. 얘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 내용. 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전에서 엄청 써요, 저거.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 함수의 그래프 문제 있죠? 저런 거 진짜 많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를 보면 얘가 얘를 인수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나눠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럼 보자마자 뭐예요? 이거는 fx니까 fn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fn이 0이 되고 f'n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보자마자 그냥 요거 두 개 그냥 끌어내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구나?
n세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m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n 제곱 마이너스 6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까지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미분 다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조리제법도 되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8번 별표. 너무 쉽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거 진짜 강조를 할 게 많은데 잘 들어요. 그리고 시간 조금 남으면 제가 그 조금만 얘기할 게 있어서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 얘가 여러분들 할 줄은 알죠 이제. 저 미분 가능이면. 할 줄은 알 텐데 저게 변형되면 진짜 어려워하더라고. 변형되면 진짜 어려워해서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때 그리고 서술형 정리할 때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서술형 어떻게 쓸지. 자 갑시다. 일단은 서술형 말고 그냥 하는 방법부터 가자. 저희들 일단 미분 가능이래요. 자 미분 가능이면 첫 번째 뭐다 항상? 연속. 근데 이게 x는 2에서 미분 가능 당연히 x는 2에서 연속이겠죠. 그래서 뭐 연속이다. 당연히 연속이란 멘트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x는 2에서 뭐다? 뭐랑 같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죠, 그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으로 그냥 풀면 됩니다. 갈게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뭐 하면 돼? 사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거잖아, 연속이에요. 그러면 함수값까지. 그러면 여기 2에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니까 어차피 2 넣으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냥 바로 할게요. 그럼 2 넣으면 몇이야, 밑에 거는? 8 플러스 b죠. 그게 뭐랑 같다? 2 넣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다. 삭제하면 b가 이제 뭐가 된다? 마이너스 8 플러스 2a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죠. 두 번째 1번으로 한 거고요. 2번. 이번에는 미분해야 되죠. 요거는 f 프라임 x가 뭐가 됩니까? 2번은 좀 밑에 할게요. f 프라임 x는 뭐가 돼요? 3x 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4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쓰는데요. 제가 이거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자, 오늘 수업하면서도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원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제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저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으면 원래 이렇게 돼야 정상이야. 이게 는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는이 있으면 안 되고 는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진짜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는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는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미분 가능할 때만 그렇게 되고요. 미분 가능할 때는 는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른 문제 봤을 때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시 뭘 추천한다고? 등호를 쓰지 마세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얘들아 이거 등호 쓴다 안 쓴다? 등호 쓰지 않는다. 일단은 써도 상관없긴 한데 안 쓰는 게 좋다고요. 등호를 쓰지 않는다. 미분했을 때는. 자, 여기가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얘들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은 거면 2보다 왼쪽에서 오는 2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니까 그냥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계산은 좌미분계수는 8이고요. 우미분계수는 여기다 2 넣으면 12 플러스 a가 되니까 a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그걸 여기다 이제 대입해 주시면 b가 마이너스 16 되나요? 그래서 b 마이너스 a는 정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 뭐 이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술을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술을 하려면 두 번째 서술하려면 자, 그때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친구를 그 gx, hx 이런 건 안 놓고요. 그냥 어차피 연속이니까 리미트 자, 1번 x는 2에서 연속해야 되므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 미분 가능하면 얘네야 된다 하고 쓰는 게 당연히 좋긴 하겠죠. 얘 연속 쓰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좌극한이 여기서는 x가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fx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차피 우극한 함수값은 같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네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그 왼쪽은 이 fx가 뭐가 돼요? 이 친구가 2x 제곱 플러스 b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으면 뭐가 돼? 8 플러스 b가 되고요. 오른쪽은 f2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8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에요. 해서 여기까지 뭐 똑같습니다. b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a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네 이렇게 쓰시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쓰냐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요거 일단 한 번 더 미분은 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x는 뭐 이렇게 똑같이 써야겠죠? 3x 제곱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x는 2에서 뭐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여러분들 아직 적을 공간 좀 있긴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할 게 또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자, 근데 이 서술형을 쓰는 첫 번째 방법은 자, 잘 봐요. 이 친구를 리미트 이제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어떻게 써야 돼? f 프라임 x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2 플러스 이렇게 써요. f 프라임 x가 둘 다. 그러면 왼쪽에서의 미분계수,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둘 다 이제 2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쟤는 2보다 작으니까 2보다 작은 데다 대입해요. 여기다. 그래서 이 친구가 4x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3x 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요거는 이제 대입하면 뭐가 된다? 8이랑 12 플러스 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뭐 똑같이 b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두 번째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면 이거 잠깐 지울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때는 언제만 사용하시면 되냐면 fx가 모두 다항함수일 때 쓰세요. 다항함수일 때는 전혀 문제없이 이걸로 풀어도 돼요. 다항함수일 때 이렇게 하세요. fx가 모두 다항함수일 때. 그런데 이 두 번째 과정은 언제 쓰라고 있는 거냐면 fx가 하나라도 다항함수가 아닐 때. 이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는 2에서 어쨌든 뭐하래? 좌면계수, 우면계수 같다 했잖아요. 근데 원래 좌면계수, 우면계수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저게 아니죠. 원래 어떻게 써야 돼?
리미트 x가 2-에서 원래는 미분계수 정의를 써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로 푸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쟤네 둘을 조사해서 똑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서술은 이거 써도 돼요?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안 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하면 뭐 얘기는 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fx 얘는 2-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대입하는 거야? 2-니까 2-가 뭐죠 지금? 요거죠 요거? fx 2-니까 요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x제곱 플러스 b 요거 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는? 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 2 플러스니까 이 상태에서 풀어야 돼요. 뭐 약분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해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F2는 그러면 아까 구했나? F2가 네, 8 플러스 B죠. 뭐 해서 뭐 8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 친구도 뭐 8 플러스 B? 아니 뭐 이게 편하면 이걸로 가도 되고요. 여기는 A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8 플러스 2 마이너스 8 해서 뭐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걸 왜 얘기했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떤 느낌일 때 쓰는 거냐면 fx가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정상적인 다항함수가 나와. 다항함수가 나오는데 얘는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해야 될까? 루트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너네 이거 미분할 줄 알아요? 이거 미분할 줄 모르죠. 근데 만약에 저 방법으로 간다? 그럼 이걸 직접 미분해야 돼요. 직접 미분을 못해. 애초에 서술형에서 까여요. 말이 안 돼요. 그런 거 잡으려고 저런 문제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려워져요. 저게 나오면. 그러니까 어려워는 지는데 그냥 정석으로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x가 이보다 커나 같았고 x가 이보다 작았어 이거는. 이때 하는 거래. 그러면 뭐 여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할게요. 저기 뭐 똑같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줬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 정의로. 그러니까 좌미분계수 정의, 우미분계수 정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의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 얘들아 이거 너네 직접 미분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미분계수 정의. 다항함수가 아닐 때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있어? 다항함수 아닌 거. 여러분들 뭐 있어요? 무리함수 있고. 그렇죠? 또 뭐 있어? 분수함수 있고. 또 뭐 있어요? 절대값 함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오면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진짜 신기한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 니네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할 줄 모르잖아. 그런 거 나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정의 쓰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지수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여기에서 보통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런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하나 스포하자면 저런 문제 또 있습니다. 네.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게. 네,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 그래서 8번이 그래서 좀 많이 중요했고요. 왜냐면 미분계 원래는 좌면계수, 우면계수를 저걸로 써야 정상이 원래 정확한 거야. 네. 9번 갑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저번에 했던 거예요. 언제 했냐면 1차 고사 때 12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미분 가능인데 3개짜리 나옵니다. 근데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얘들아 3차식이에요. 3차식이면 뭐 알고 있죠? 미지수가 4개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럼 미지수가 4개인 이 형태가 있는데 식이 4개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뭐 하면 돼? 모든 실수를 미분하니까 당연히 첫 번째 연속이다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좌미음이 같다 하시면 돼요. 갈게요. 자, 연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어디랑 어디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똑같잖아요. 그럼 바로 갈게요. f 마이너스 1이 몇이다? 3이다 가면 되죠. 요거는 서술형 버전 안 할게요.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f1이 몇이 돼?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이건 괜찮아요? 대입해서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 프라임 x는 3은 미분하면 뭐야? 0이잖아요. 그죠? f 프라임 x 되고요. 그 다음에 0 됩니다. 근데 얘들아 요거 미분했을 때 포함하라고 말라고? 포함하지 말라고 했죠. x가 포함하지 말고 요것도 포함하지 말고 포함하지 말고 제가 나중에 이거는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포함하지 마세요. 얘들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똑같으니까 뭐가 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제로고 f 프라임 1도 제로예요. 그럼 이 4개 가지고 풀면 되죠. 자, 4개 가지고 풀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fx보다는 f 프라임 x가 더 나타내기 좋잖아. 그치? 그러면 fx를 뭘로 나타내고 ax로 시작한다고 나타내고 세제곱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미분 때리면 되죠. 미분하면 뭐가 돼? f 프라임 x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얘네 둘 알고 있으면 f 프라임 x 뭐라고 나타낼 때? 최고참계수 3a니까 3a로 묶고 마이너스가 1을 근으로 가지니까 fx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를 인수로 가는다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죠. 이것도 팁으로 가져가시고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전개하면 그러면 3a x제곱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랑 똑같은 거야? 얘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겠구나. 즉 2bx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고 c가 마이너스 3a겠죠. 따라서 2b가 0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계산해 보면 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 과정에 의해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 2개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문자 4개, 식 4개. 문자 3차식이니까 문자 4개고요. 식이 4개예요. 그러니까 풀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이 2개 쓰고 나니까 위에 2개 남은 상태에서 문자 2개 나왔죠? 그럼 풀리겠죠? 따라서 f-1은 뭐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넣으면 2a 플러스 d일 거고요. 그게 3일 거고. 그 다음에 f를 넣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연립해 주시면 둘이 더하면 뭐가 되고 d가 1이 되고요. a가 1이 되겠죠. c는 여기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 fx도 나오고 f'x도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g'x의 최대최소거든요. 그럼 g'의 fx의 최대최소는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f'x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A, B, C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됩니까? 아,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F'X는 뭐가 돼요? A가 1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3인데 그냥 3으로 묶을게요.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3이 낫나? 3X제곱 마이너스 3 할게요. 쏘리. 이렇게 가는 게 더 낫겠네. 자, 얘들아, 그러면 이거 그려봅시다. G'X 어떻게 그려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다 0이죠. 그럼 여기가 다 0이에요. 이렇게. 근데 미분 가니까 이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가 애초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3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다 보니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과 1을 만나는 상태였겠죠. 그 상태에서 그냥 아래로 글로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0,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0 넣어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콤마 마이너스 3. 네, 그럼 이게 그냥 g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최대 최소니까 최소값이 몇이고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이 몇이다? 0이다. 따라서 최대값 0,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이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얘들아 이거 그때 했던 것처럼 그래프로도 한 번만 할게요. 뭐 금방 하니까 이거는 지울게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그 뒤에 테마 문제는 그래프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3이고 여기가 높이가 이제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 안에가 3차식이래. 그러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예정이에요. 아마. fx가. 이렇게 될 예정이라 fx. 그러면 얘는 이제 식이 이 전체 y는 gx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알 수 있는 거 뭐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3이다. f 마이너스 1이 3이다. 그러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0이잖아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 프라임 1이 뭐가 된다? 아 f1이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니까 f 프라임 1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4개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분모를 포함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떤 미분계수를 잴 때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식이 보통 이제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이것만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 리미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들아 x가 a로 갈 때 우리가 f'a 이렇게 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결국 a가 됩니까? 못 됩니까? a가 절대 못 되죠.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할 때는 a가 안 되는 거예요. a에서 미분계수 물어본 거 a가 아닐 때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 물어볼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좌면계수 우면계수 같은지만 물어본 거야. 그래서 거기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이너스 1이 정의가 돼. 그럼 그때 써도 돼요. 미분 가능이면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거기에다만 써주세요. 여러분들 이 바로 전 문제 들어가서 그것만 쓸게요. 여러분들 바로 전 문제 어떤 거 있었어? 아까 2에서 나눴나요? 몇에서 나눴어요 그거? 몇에서 나눴어요 아까 범위? 2였어요? 1이었어? 2였죠? 그죠? 2에서 나눴으면 얘들아 미분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미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냥 fx가 이거였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쓴다 얘들아? 포함을 안 하고 쓰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fx가 이게 아니라 x가 2가 아닐 때랑 x가 2일 때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미분해서 쓰잖아. 그치? 이거 조심해야 돼. 미분해 쓸 때 내가 2는 포함하라고 했어 안 하라고 했어? 이거 등호 빼라고 했죠. 등호 빼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등호 빼야 돼서 얘가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만 미분해서 써서 x가 2가 아닌 것만 쓰고요. 이 경우는 쓰지 않습니다. 미분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그냥 여기는 그냥 얘 하나만 있는 거고 이 x는 마이너스 하나만 x가 2가 아닌 하나만 있는 거고 x가 2다는 여기 미분하지 않고 그냥 없어져요. 없어짐. 요게 중요합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요. 오케이? 네. 고생했어요.